자, 내일입니다. 네. 한일전을 합니다. 뭐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뭐 이미 뭐 이거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대표팀도 변동이 좀 있어요. 부상자들이 빠지면서 새롭게 대체 발탁된 선수들이 있고, 아무래도 기왕이 오랜만에 대표팀 경기 보는데 사실 또 한일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일본 원정을 가요. 그러면 쟤들은 누구 데리고 나오나. 근데 이제 아마 좀 들으셨겠지만 우리 대비 쟤네가 조금 더 정예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선수를 조금 요 주위에서 보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죠.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하는 경기지만 그럼요. 현실적으로 일단 먼저 전제를 깔겠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어떤 주전 밸런스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사실 주축 유럽파들 그리고 K리그에서도 또 메인 될 수 있는 멤버들이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빠졌어요. 그렇죠. 대비적으로 일본은 그래도 그동안의 코어라인 선수들은 좀 지켜낸 케이스에 가까운데 이번 발탁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위에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수들이 뽑히게 된 지금 일본 대표팀이고요. 예. 일정을 따져봐야 돼요. 아하. 우리나라는 한일전을 끝으로 3월 A매치는 끝납니다. 하지만 끝. 일본은 한일전 친선전을 치른 뒤에 5일 뒤 몽골하고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러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발탁 명단에서 조금 더 힘을 주고 나올 만한 이유가 일본 대표팀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네들이 명분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네, 반대로 우리나라는 6월부터 이제 월드컵 예선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이게 벤투 감독과 협회 입장에서는 뭐로 가도 쉬운 게 없어요. 봐봐, 만약에 져봐, 명단 이런 거 떠나서 대중의 시선, 축구로 쭉 가던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몇몇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일전 지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라이벌전이니까 또. 자, 그리고 만약에 져봐요. 누가 이런 경기 잡으래 그랬냐. 진짜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쵸. 뭘 해도 욕을 먹으면 그래, 진짜. 차라리 이기는 게 낫다. 무조건 네. 이겨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표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일본 좋아요. 대표팀의 명단을 봤을 때 일단 키플레이어를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 토미야스 다케이로.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수비수입니다. 네, 토미야스로 지금 세리아 볼로냐에서 뛰고 있고요. 나이도 어립니다. 22살에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아시아 수비 유망주 내지는 즉시 전력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하고 유독 비교가 많이 되기도 하죠. 김민재 라치오 이적설이 나왔을 때 이탈리아에 대한 적응 이런 얘기하면 토미야스도 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미야스는 일단 큰 키와 빠른 발을 가진 선수고 발밑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속팀인 볼로냐에서는 풀백으로 뛰고 있고 대표팀에서는 센터백으로 뛰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수비 범위가 상당히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로 봐야 되겠고요. 이 수비형 미드필드 내지는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서 뛰게 될 엔도 와타루 선수.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엔도가 있었지만 이 엔도도 뭐 유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엔도는 이제 엔도 야스히토. 그쵸. 예, 간바 오사카의 레전드인데 야스히토가 아닌 와타루 선수입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지금 핵심으로 뛰고 있고요.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빌드업을 도맡고 있거든요. 패스를 특히나 다양하게 뿌려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기성용이 정말 부러웠는데 우리도 기성용 같은 스타일을 가진 미드필드를 드디어 보유했다. 안 돼, 인마. 네. 그리고 나는 이 뒤에 타루가 들어가면 호타루가 생각이 나는데. 호타루 뭐 있나요? 아닙니다. 예. 예. 잘 모르겠네요. 조금 되신 분이에요? 진짜요? 예. 제 연배가 아닌 거예요. 비교적 최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엔도 와타루는 그러한 일본 내에서 이제 기대를 좀 받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 중에 또 한 명은 포르투갈 리그의 산타클라라에서 뛰고 있는 모리타 히데마사 선수입니다. 이 모리타 히데마사는 지금 전력에서 이탈한 시바사키와 하시모토의 대체가 유력한 중미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드 자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이 참 독특한 게 팀에서 뛰는 위치는 약간 뒤쪽, 거의 한 3선 정도의 혹은 약간 뒤에 쳐진 2.5선에 가까운데 스탯을 되게 잘 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대표팀에서 이번에는 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한 선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는 행크의 이토주냐 선수. 이토주냐. 네. 이 선수가 또 이승우 선수 얘기하면서 언급이 좀 됐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베개리그에서 같이 있었으니까요. 이 이토주냐는 이토준지. 이토준지 소용돌이. 이 이름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역시 이토준지 때문에. 그래, 이토준지. 위에 이제 하시모토도 이제 좀 익숙한 이름이 있죠. 뭐 그렇죠. 그쪽은 알고 왔습니다.
잠깐 어쨌든 3분 정도 감상 시간 넘어가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토 주니아의 경우는 저는 이 선수가 일본에서 이제 뛸 당시에도 대학 무대였나 리그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라고 이미 아시아의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도안리츠가 대표팀엔 발탁이 되지 않았는데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는 이토 주니아의 선발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근데 기존 주전인 도안리츠가 없지만 이토 주니아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좋네? 전력 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크에서 뛰는데 30경기 10골과 9개 도움이에요. 되게 좋다. 그래서 이 정도면 주전이 빠졌지만 또 주전이 될 만한 선수가 그러네.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나는 사실 이 선수는 플레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윙포워드 이토 주니아의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전력 누수를 오히려 확실하게 메울 수 있는 자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미나미노 타쿠미는 말할 게 없죠. 네. 사실 잘하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리버풀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소튼 가서는 리버풀보다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짤지에서 보고 있으면 와 잘한다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선수였어요. 지능적이죠. 공간 활용 잘하고 터치도 괜찮고 맞아. 이 선수가 최근 대표팀 A매치 9경기 7골입니다. 그 정도로 미나미노 타쿠미가 대표팀에서의 주포 역할을 최근에 맡아주고 있고요. 이 선수 이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카마다 다이치. 카마다 다이치. 네, 이 카마다 다이치는 1, 2선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전방 공격수도 가능하지만 역시 주로 뛰는 위치는 공미 자리에 좀 가깝고요. 공격수가 일본은 지금 원톱 자리가 계속 고민이에요. 이 전문 공격수라고 할 만한 선수들이 계속 폼이 좋지 않거든요. 우에다도 그렇고 스즈키 우마가 지금 신트트라이던에서 잘하고 있는데 대표팀에서는 이상하게 발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즈키 우마가 제외된 상황에서 결국 원톱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를 어쩌면 카마라 다이치가 메울 수도 있다. 그래서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야가 넓고 패스를 그래서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빈 공간에 스루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시야가 탁월한 선수예요. 그러면 약간 이제 10번에서 9번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의 좀 선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스탯을 잘 쌓는데 이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공간이 열렸다 싶었을 때 본인이 침투도 잘 가져가면서 결정력을 뽐내는 빈도가 꽤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저는 이번 대표팀 전체 명단에서 카마라 다이치가 가장 주목할 선수라고 생각해요. 요 선수. 네, 오케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이명철 픽입니다, 여러분. 네. 신뢰가 가겠죠? 그럼요. 그럼 그래서 다행이네요. 지금 이거는 형철이가 이런 거 딱 찍었을 때 대부분 좀 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덕현이가 찍으면 보통 못 하거든요. 어제 그 짜장 bonbon 먹은 그 이미지가 나온 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을까봐. 전설이야. 네. 그 영상 이제 주말에 나가거든요. 그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씻느라 힘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선수인데요. 아사노 타쿠마. 아마 아스날에서 이제 한번 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가 있구나. 세르비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리그 득점 2위입니다. 저러네? 네, 27경기 16골 8개의 도움. 이 선수는 세컨톱에 사실 가까운 스타일이지만 당연히 원톱으로도 나설 수가 있거든요. 아마 아사노 타쿠마도 지금 폼이라면 대표팀에서 원톱 공격수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스날에 있었을 때 속도가 굉장히 좋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쵸. 자리를 못 잡았고 워크퍼밋 문제도 있었고 임대를 좀 전전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발탁된 선수들 중에서의 키플레이어로 꼽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비롯한 여러 주요 선수들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과연 누가 이탈을 했느냐. 일단 사카이 히로키. 사카이 빠진 게 좀 커요. 그리고 최근에 왼쪽 풀백 주전으로 올라서고 있던 나카야마 유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탈은 좌우 풀백 주전이 빠져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는 지금 리그왕 그리고 프랑스 전체가 다 그렇지만 유럽을 제외한 A매치는 다 발탁 거부를 하게끔 조치가 일어났거든요. 사카이 히로키는 그래서 지금 제외가 된 상태고요. 근데 사카이는 마르세유에서 이미 폼이 떨어져서 백업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대표팀에서는 그래도 주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탈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나카야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가토모. 이제 야시는 이제 연세가. 근데 나가토모도 은근 대표팀에 뽑힙니다. 그렇지. 주전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전 자리는 최근에 나카야마가 확실히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나가토모가 나보다 형 아닌가? 83인가? 얘 나이 많어. 나이가 좀 많죠. 이거는 뒤에 자막에 써있겠지만 그래서 나카야마와 사카이 히로키가 빠진 건 대표팀 기준으로 좌우 풀백의 이탈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드필드 쪽에도 이탈자가 있거든요. 하라구치 겐키와 하시모토 켄토는 부상으로 빠졌고 내지는 코로나 그리고 시바사키 가쿠는 차출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선수의 이탈은
기존 베스트 11의 중원에서 한 자리 내지는 두 자리 공백을 강조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거든요. 하라구치의 경우는 지금 하노버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고 하시모토는 로스토프 소속인데 엄연히 따지면 하시모토가 붙박이 주전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표팀의 주전 선수들을 위협할 수 있는 넘버원 백업까지는 입지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일단 빠지게 됐고요. 시바사키는 스페인에서 벌써 5년을 뛰고 있습니다. 시바사키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해요. 네. 잘해요. 최근에는 이제 레가네스, 예. 라리가 이제 세군다리가 네. 2부 리그에 있는 이 레가네스에서 뛰고 있는데 사실 폼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시모토가 확실한 주전은 아니었던 것, 그리고 시바사키가 분명 최근에 폼이 좋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3명의 이탈자가 발생했다 해도 중원 주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두 자리 이탈 정도만 발생했다. 시바사키 생각하면 재영 선배가 생각이 나네요. 네, 재영 선배 잘 계신지. 예. 아 여기서 가 레전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공격진입니다. 도안리츠. 앞서 봤던. 예. 예. 근데 도안리츠는 어디 갔느냐?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됐어요. 분데스리가 지금 강등권에 있는 빌레페이트의 주전인데 98년생이지만 성인 대표팀을 벌써 20경기나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안리츠의 미탈은 오히려 앞서 보았던 이토주냐가 소속팀 폼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빈자리의 대체는 되어질 것 같다. 이 정도의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특징을 봤을 때 네. 유럽에서 지금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좀 배치가 돼 있고 물론 그렇죠. 빠진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예전의 생각으로 일본 축구하면 공을 예쁘게 차는데 힘이 없다 이런 느낌을 예전부터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 메이저 대회를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외파들도 참 많죠. 네. 여러 리그들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조금 더 뭔가 지혜가 생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역시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문제는 이쪽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물론 이번에는 빠져 있지만 황의조라는 이제 걸출한 공격수가 딱 나타났는데 이쪽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유럽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배치가 돼 많고 있고.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비주전 선수들 위주로 이번에 새로 발탁된 선수들이 9명 정도가 되긴 해요. 하지만 맞다. 그 선수들이 엄연히 따지면 주전 자리를 대신할 선수들이라고 지금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카마다 다이치나 미나미노 타쿠미나 아니면 뭐 엔도 와타루와 같은 아니면 토미야스와 같은 기존 코어 라인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전력 누수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딱 하나 좌우 풀백의 이탈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뭐 사카이가 빠졌고 네. 그다음에 나가토모 대신에 나오고 있는 나카야마도 빠졌고. 그렇죠. 예. 이 두 자리가 그나마 가장 뚜렷한 이탈이다. 어허. 나머지 자리는 메울 수 있는 근거가 좀 충분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한 원톱의 부재.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좀 공격수가 모자란 네. 느낌이 있어요. 카마다 다이치와 아사노 타쿠마가 그나마 들여다볼 만한 선수들 같은데 아니면 지금 뽑혀있는 선수들 중에 전문 톱 자원은 오사코 유야가 유일하긴 해요. 근데 브레멘에서 요즘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카마다 다이치, 아사노 타쿠마 둘 중에 한 명 중 누가 해결사가 될지를 좀 꼽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단 일본이나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넘버9 스트라이커들이 한때 뭐 최고의 이 전성기들을 구가할 때가 있었다가 여러 가지 포지션과 전술적인 흐름 때문에 이 제대로 된 9번이 요즘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제로톱 전술을 쓰는 그렇지. 클럽 팀들도 늘고 있고. 근데 다시 9번에 대한 소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이러면 결국에 그게 유스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나중에 다시 그런 선수들이 나옵니다. 10년 뒤 되면은 갑자기 저 원톱 자원 같은 선수들로 3톱이 다 구성될 그렇지. 수도 이거는 언제나 전술의 흐름이 바뀌고 유행하는 어떤 포지션이 있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살펴볼 때가 됐죠. 자, 네. 대한민국을 보면 추가적으로 누가 빠졌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빠지는 게 이제 확정적이 됐고요. 그쵸. 그리고 엄한선 선수 부상이 좀 큰 것 같던데. 무릎 인대 쪽이라고 하죠. 인대라고 좀 그래서. 가벼운 부상이기를 바라는 것 좀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잘 네. 돌아왔으면 좋겠고 주세종 선수는 이제 완전히 빠졌어요. 코로나로. 그렇죠. 그래서 조재환과 이진현 그리고 김인성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고요. 그리고 윤빛가람이 부상으로 또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네. 이제 대체 발탁이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표팀 전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김민재, 황인범, 이재성,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이 여러 이유로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 주전이야. 네. 다 주전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누수가 심하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 결과는 물론 패배하고 어떤 식으로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됩니다만 그럼요. 이거는 좀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네. 대다수의 이 주축 선수들이 못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형철이도 이 준비를 하면서 풀백 얘기를 했는데 네. 왼쪽 풀백. 우리도 이제 저랑 주원 형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강상우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벤투는 풀백을 정발로 두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거는 전술 스타일에 따른 개성이죠. 근데 강상우는 역발 그쵸.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뽑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상우도 한번 이제 오른쪽에서 한번 기회를 받게 될까 뭐 이런 아. 여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강상우 선수는 뭐 사실 뽑아놓으면 난 개인적으로 유사시에 이 김기동 감독이 펄스 나인으로도 쓰고 여차하면 윙어로 옮겨놓는 선수고 폼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부터 쭉 어마어마한 폼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한 뽑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라자르 같은 선수들, 레오 가말류 같은 선수들. 주원 형이 라자르가 골 넣으면 소원 빌라고 그랬어. 그 골 넣었잖아요. 그래. 서울 원정에서. 맞아. 이 선수 있을 때 강상우가 오른쪽 풀백도 본 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무렵에. 그래서 뭐 강상우가 안 뽑힌 건 K리그 팬으로서 좀 아쉽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일전 일본 선수들에 대한 정보는 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냥 가볍게 보시기에 누구 봐야 되는데 그럼 요 영상 보시면서 이 정도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